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저기 걸으면서 이제 강의를 지금 오늘 저희 조카 오다 넘어가 생일이라서 생일 선물 사러 한번 가는 길에 한번 녹화를 할게요. 이거 오늘 다 끝내야 내일 또 일을 하니까 내일까지 끌고 갈 수 없으니까. 자, 이게 원피스의 퍼네그래프의 그 4대 병기 4대 고대 병기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네 번째 클론 부대 클론 전쟁으로 해서 어떻게 인류가 멸망을 하기도 해요. 자, 클론 전쟁이 언제 일어나요? 클론이 탄생하고 나중에 클론이 보통 이게 보편적으로 클론을 처음 만들 때는 복제인간이죠. 복제인간 클론을 만들 때는 처음에 인간의 생명 연장 산업으로 해서 어떻게 돼요? 아니, 클론이 예전에 했기 때문에 저기 뭐냐, 그 돼지 엄마한테 만든다잖아요. 이걸 한번 설명을 드릴까요? 어떻게 해서 저기 클론 시대가 이게 영화로도 많이 나와요. 근데 이게 작가들이 그 문명에 대한 그 이해도가 적어서 그게 잘 저걸 하는데, 보통 클론이 이게 나오면 클론을 만든 이유는 첫 번째가 어떻게 해요? 첫 번째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생명 연장. 자, 예를 들어 스티브 잡스가 더 살고 싶은데 췌장을 갈아야 돼. 췌장 한번 걸렸죠. 그럼 어떻게 췌장만 갈면 어떻게 해요? 살 수가 있어요. 100년 이상도 살 수 있어요. 그렇게 하게 돼요. 그럼 스티브 잡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오래 살고 싶으니까 부자니까 자기 복제 인간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나중에 어디 암에 걸리면 장기를 갖다가 교환할 수 있는 장기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이걸 하겠죠. 그럼 복제 인간을 만들어요. 제일 좋은 건 뭐냐? 왜 장기 이식을 하는 데 있어서 DNA가 맞아야 돼요. 그죠? DNA가 안 맞으면 장기 이식이 안 돼요. 그래서 장기 이식할 때 가족부터 검사를 해요. DNA 검사를. 가족이라고 해서 자기 자식이나 가족이라 해서 어떻게 돼요? 그게 맞지는 않아요. 그죠? 그게 맞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최고 잘 맞는 게 뭐냐? 복제 인간이에요. 이게 내 체세포를 복제해 가지고 그대로 어떻게 해요? 나하고 똑같은 DNA 인간을 만들면 어떻게 해요? 장기를 그냥 이식을 하면 어떻게 돼요? 거부반응이 없어요. 그럼 나중에 의료 기술이 발달해서 장기 이식 기술이 나오면 나중에 장기가 안 맞아. 장기 기증자가 나타나도 장기가 그게 서로 안 맞으면 어떻게 죽게 돼요. 그럼 나중에 장기만 맞으면 돈이 있으면 살 수가 돈이 있어도 어떻게 살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해요. 그렇죠? 돈이 아무리 많아도 어떻게 죽게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당시에 장기가 맞는 거를 갖다가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 나하고 똑같은 DNA가 있는 어떻게 해요? 클론 복제 인간이 있으면 그 장기를 갖다 그대로 어떻게 해요? 이식해서 하면 내 생명 연장이 돼. 그래서 부자들은 생명 연장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돈을 아끼지가 않죠. 거부들은 특히. 클론 시대가 처음 열리는 것도요, 필요가 뭐예요? 장기적 훈련이에요. 항상 똑같아. 이제 시대 실험 하지만 제일 클론을 이게 시대가 열리는 첫 번째 목적이 뭐냐? 클론 공장을 만든 이유가 장기 적출력이에요. 돈도 되고, 그걸 클론을 생산하는 공장 입장에서 그게 돈이 되고, 그리고 수요자 입장에서 어떻게 해요? 생명 연장만큼 이게 돈이 아무리 많아도 뒤지면 그거 어디 지옥에나 천당에다 그거 가져갈 거 아니잖아. 못 가져가잖아.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그걸 누려야 하기 때문에 돈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그거를 해요. 이쪽으로 한번 들렀다 할까? 아이고 힘들다. 여기가 공원인데 구형 아파트. 예전에 여기서 많이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은데. 여기 좋다. 요즘은 이게 여기 김제 여기도 예전 노인들이 많았거든요. 이쪽에. 근데 요즘은 없어. 왜냐면 여기에는 예전에 이런 공원 같은 경우는 예전에 노인 양반들이 여기 많이 있었거든요. 좀 이런 말은 그런데 할 일 없이 이게 많이 여기서 많이 이렇게 쉬고 그랬거든요. 예전 노인. 근데 요즘 노인 양반들도 없어. 많이 돌아가신 것 같아. 아이고 힘들다. 다리 좀 쉽다.
그 복제인간은 그러면 어떻게 저걸 하나요? 자, 복제인간을 만들기 위해서 처음에는 기술이 없어요. 처음에는 그 복제인간을 만들기 위해서 쥐부터 실험을 해. 똑같아. 쥐가 복제하기 제일 쉬워요. DNA가 간단하게. 쥐 복제 실험이 성공하면 다음 단계가 개예요, 보통. 왜? 이게 구하기 쉬운 게 개니까. 그래서 이런 유기견 같은 걸 해가지고 어떻게 복제 실험을 해요. 그러면 간단해. 어떻게 하냐? 유기견 애들 이렇게 오면 유기견 애들 안락사를 안 하거든요. 얘들 데려와가지고 애들 어떻게 해요? 자궁에서 난자를 꺼내요. 그 난자를 어떻게 해요? 자가 수정을 시켜요. 이게 복제예요. 그래서 다시 어떻게 해요? 그 자가 수정한 그 난자를 갖다가 어떻게 자궁에다가 다시 넣어줘요. 항상 똑같아, 그 단계가. 그럼 개 어떻게 해요? 복제 개가 이제 탄생을. 엄마 개하고 저기 딸개가 어떻게 해요? 똑같아. 이게 두 번째 단계예요. 자, 우리가 최종적으로 복제를 하는데 개나 뭐 저런 동물 같은 거 복제하려는 게 아니라 인간을 복제하기 위해서 그걸 실험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단계가 영장류예요. 자, 영장류는 쉽게 하면 몽키하고 어떻게 해요? 몽키 종하고 저기 침팬지 고릴라 오랑우탄이야. 실질적으로 침팬지에서 성공하면 침팬지하고 인간은 거의 99% 이상이 DNA가 비슷하다고 해요. 일치한다고 해요. 그럼 어떻게 침팬지에서 성공을 하면 실질적으로 임상실험은 거의 성공했다고. 침팬지에서 임상실험을 성공하면 인간은 거의 성공해요. 그러면 이게 세 번째 이제 제 임상실험 복제실험이 뭐냐? 연장류 실험. 네. 몽키하고 저기 몽키 침팬지를 갖다가 복제를 해서 성공을 하게 되면 해요. 이게 3상 실험. 세 번째 실험. 1상은 쥐, 2상은 개, 3상이 연장류. 침팬지지 최종적으로. 그럼 나중에 어떻게 해요? 임상 실험이 이제 들어가요. 이게 마지막 이게 4상 실험이라고 해요. 그걸 그냥 4상 실험을 안 해요. 3상까지만 있고 4상이라는 말은 잘 안 쓰고 임상 실험이라고 해요. 이제 인간에다 직접 해가지고 실험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인간을 갖다가 저기 어디 같은 데서 이렇게 저기 납치를 하거나 보통 납치를 해요. 보통 이게 17, 8살짜리 여자 청소년 애를 납치를 해요. 왜 17, 18살? 이유는 간단해. 17, 18살이 생체 나이로 제일 건강하고 실험이 성공할 확률이 제일 높은 나이가 17, 18살 여자예요. 그럼 보통 눈치가 빠르시네. 가출한 애들이 있죠. 가출한 애들을 갖다가 이렇게 꼬셔가지고 어떻게 납치를 해가지고 비밀 실험실로 데려가서 어떻게 돼요? 임상 실험을 해요. 똑같아. 이번 윤리도 그랬나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렇게 한 걸 알고 있어요. 똑같아. 그래서 가출하는 어떻게 17, 18살이 고등학생 애들이죠. 가출한 애들을 갖다 납치해가지고 어떻게 하냐. 몰래 꼬셔서 납치해가지고 비밀 실험실로 어떻게 끌고 가가지고 실험을 해요. 복제 실험. 그럼 이제 17, 18살짜리 여자애에 어떻게 다 벗겨놓고 실험을 해.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저기 자궁에서 난소를 갖다가 꺼내가지고 자가 수정을 해요. 침팬지하고 똑같이. 그럼 자가 수정을 하면 이게 자가 수정해서 다시 이제 그 17, 18살 여자아이 자궁에다 다시 그걸 넣어. 그러면 이제 저기 임신이 되겠죠. 임신이 돼서 태어나면 그 아이가 어떻게 돼요? 복제 인간이에요. 그러면 실험을 어떻게 되나요? 이제 이게 DNA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이제 실험해야 할 거 아니야. 그럼 17, 18살짜리 아이가 어떻게 여기다 해가지고 이제 복제 인간이 나왔어. 그러면 나중에 그렇게 몇 명 애를 낳아요. 보통 이제 보험 쪽으로 2~3명은 낳아요. 2~3명 넣었는데 이게 연년생으로 나면 한 3~4년 정도가 걸리겠죠. 3~4년 동안 그 17, 18살 애짜리 한 20대 초반이 될 때까지 애를 낳아요. 항상 똑같아. 그럼 3명 정도를 낳아요. 왜?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실험을 갖다가 여러 각도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럼 클론이 어떻게 해요? 3명이 탄생을 해요. 보통 이게 성비를 갖다가 결정할 수 있으면 똑같이 여자로 해요. 그래야 저기 실험하기 편하기 때문에. 이제 남자는 나중에 저거는데 똑같이 어떻게 엄마하고 똑같이 딸로 해서 성으로 해서 다 태어나. 그럼 보통 이제 20대 초중반이 되면 어떻게 되면 실험을 해요.
어떤 실험을 하냐, 나중에 20대 초중반 이제 그렇게 가둬놓고 어떻게 되냐면, 아이고 앞으로 이동하면서 하자고. 그래야 예전에 여기에 여기 뭐냐, 요 일대에 여기 보면 평상 같은 거 많죠. 여기 예전에 할아버지들이 그냥 여기 할아버지들이 여기서 장기 두고, 이게 저기서 저기 정자에 조금밖에 안 계시네. 저 정자에는 그냥 바글바글 했었어요 예전에. 예전에 제가 한 2013년도에 내가 좀 2013년도인가 12년도에 아팠을 때 내가 우리 누나네 집 이쪽 아파트, 여기 저쪽에 부영 아파트에 있었거든요. 부영 아파트 단지에. 그래서 항상 이쪽으로 내가 이제 산보를 많이 나오면 여기에 항상 할아버지들이 장기 두고 바둑 두는 할아버지들이 바글바글 했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없어. 봐봐. 평상 같은데 이런 데 한테 바글바글 했는데 요즘은 이제 이게 앞으로 노인 양반들도 많이 돌아가셔가지고 별로 없어. 지금 시대가 그래. 그 사람이 잘 안 죽어 이제 앞으로. 그러면 아이고 여기 항상에 좀 앉아서 할게. 아이고. 그러면 저기 뭐냐, 저기 어떻게 실험하냐, 다음 실험 단계가 있어요. 보통 아마 이거 다 했을 거예요. 이번 유유도 몰래 다 했을, 한대 많아. 다 똑같아. 이게 딱 타겟이 있어. 17, 8살 여자아이가 타겟이야. 왜? 실험 건강한 여자 17, 8살 청소년, 가출한 애들 보통 납치를 해. 그리고 비밀 실험실에서 이렇게 감금해놓고 어떻게 클론 실험을 해요. 복제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냐, 보통 이게 17, 8살 애가 애를 한 3명까지는 낳아요. 그 이유가 있어요. 실험 때문에. 대부분 다 똑같아, 시나리오. 그러면 이 17, 8살 아이가 애를 3명 낳으면 연년생으로 난다고 가정하면 한 20대 초반까지 3명이 애를 낳아요. 그럼 끝나나요? 풀어주는 안 풀어주냐? 그 다음 실험이 있어요. 그러면 이 아이가 나중에 이게 보면 첫 번째 아이가 클 때까지 기다려요. 제가 알기로는 애를 계속 낳아요. 저기 여자를. 그리고 나중에 그 첫 번째 아이가 이제 나이가 한 15살 정도 되면 실험을 들어가요. 이때 들어가면 실험을 할 수가 있어요. 15살 정도가 돼요. 첫 번째 여자 아이가 어떻게 15살이 돼요. 그러면 엄마가 나이가 어떻게 한 30살 정도가 약간 넘어요. 그냥 신체적으로 30대 초반이면 굉장히 이게 싱싱하기 때문에 실험을 해도 잘 죽지가 않아요. 30대 초반의 여성이. 그럼 나중에 17, 8살 때 첫 번째 낳는 아이가 15살이 되는 데까지 시간이 15년이 걸리겠죠. 그러면 15년 동안 보통 애를 계속 낳게 해. 그리고 어떻게 이게 실험을 해요. 그러면 실험을 하는 도중에 최종 실험은 뭐냐? 이 첫 번째 아이가 15살이 됐을 때 이 엄마, 그 17살짜리 엄마가 나중에 30대 초반이 돼요. 그러면 30대 초반이 된 엄마, 엄마 모체와 그 클론 딸이 어떻게 돼요? 15살짜리 클론 딸하고 어떻게 수술대에다 올려요. 자, 수술대에다 올리고 이제 실험을 해요. 자, 그 다음 실험이 어떻게 되냐? 처음에 제일 쉬운 게 장기 이식이 신장이에요. 신장이 제일 쉬워. 얘가 멍청해. 대충 꼬매도 알아서 달라붙어. 신장하고 간이 제일 쉬워요. 이식하는 게 제가 알기로. 신장이 제일 쉬워. 그러면 어떻게 되냐? 자, 엄마도 수술대에 높이고, 어떻게 클론 딸 15살짜리도 수술대에 올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신장을 각각 적출해서 바꿔서 이식을 해요. 엄마에 있는 신장을 딸한테 이식을 하고, 딸에 있던 신장을 떼서 엄마한테 그대로 이식을 해요. 자, 이유는 간단해요. 이게 어떻게 DNA적으로 어떤 반응이, 저항 반응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 모체인 엄마와 클론 딸을 갖다가 어떻게 자라났을 때 이게 해요. 그러면 이게 얘네들이 사는지 죽는지 어떻게 했냐. 그 장기 이식을 막교환 장기 이식이에요. 막교환 장기 이식을 처음에 신장을 해요. 그러면 그 신장은 대부분 성공을 해요. 그 다음에 쉬운 장기부터 하나씩 이제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수술 경과가 좋아서 이제 몸이 회복이 되면 또 수술대에 눕혀놓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간이나 뭐 장 이런 것들이야. 이게 제일 쉬운 장기부터 하나씩 어떻게 교환 이식을 해요. 클론하고. 그럼 클론도 사는지 엄마도 사는지 그걸 봐요. 그럼 대부분 다 어떻게 살아요. 제일 마지막이 뭐냐?
저기 거의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 제일 어려운 게 심장이에요. 심장하고 폐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 시간.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췌장도 어려운데 이 시각이 어려운 장기가 이게 저기 세 개가 있어요. 심장, 폐장, 췌장. 이게 이 시각에 제일 까다로워요. 그러면 이게 단계적으로 어떻게 최고 마지막 단계가 심장이에요. 심장은 실패하면 죽어버리니까. 폐 같은 경우에는 하나만 자르면 하나가 살아있기 때문에 안 죽어요. 근데 심장은 하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이게 이 시기에서 이게 만약에 성공을 못하면 다 죽을 수가 있어. 뭐 한 명만 죽을 수 있고 둘 다 죽을 수도 있어. 그래서 제일 마지막이 심장이에요. 췌장은요. 췌장은 실패를 해도 외부에서 인슐린을 갖다 주입을 하면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 단계가 췌장을 실험을 해요. 거의 마지막 단계다. 그러면 췌장은 실패해도 인슐린을 주입하면 살 수가 있어. 췌장은 없어도. 그렇기 때문에 췌장이에요. 췌장은 한 개죠. 그 다음에가 폐예요. 자, 폐는 두 개예요. 그럼 처음에 폐를 두 개를 다 안 가려요. 하나씩을 딱 먼저 왼쪽 오른쪽 거를 먼저 갈 거예요. 오른쪽이 보통 오른손잡이니까 오른쪽 폐를 이식했을 때 성공률이 높아. 서로 간에 오른쪽 폐를 갖다가 딸 클론과 엄마의 그 폐를 갖다가 오른쪽 폐를 갖다가 막교환 이식을 시켜요. 그럼 폐장 같은 경우에는 실패를 해도 폐가 하나가 있기 때문에 죽지는 않아요. 근데 거기까지 성공을 해. 근데 여기까지 성공을 했어. 폐장까지. 그럼 폐장까지 성공하면 어떻게 되냐? 폐장 다음이 이제 심장, 거의 마지막이 심장이에요. 심장이 실패하면 죽고 굉장히 까다로워. 최고 까다로운 장기 이식 그 수술이 심장이에요, 심장. 그래서 마지막에 심장을 갖다 막교환 이식 작업을 해요. 이걸 성공하면 다 성공했다고. 아니, 뇌가 있잖아요. 뇌는 장기로 이게 클론 뇌가 오면 내 몸이 클론한테 뺏긴다고 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해. 자, 여기서 재밌는 게 이제 최고 마지막 장기는 심장인데 최종의 인간의 최고의 그 영장을 영생을 얻는 최종 목표가 뭐냐? 모든 젊은 몸으로 탈바꿈만 게 인간의 최종 꿈이에요. 내가 지금 내일 모레 내일 모레 100살이야. 죽을 때가 다 됐죠. 그럼 내 나이가 20대의 몸으로 되고 싶어. 이거 너무 당연하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제일 마지막 그 연장 그 기술이 뭐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두뇌와 척추의 이식 기술이에요. 두뇌하고 척추 이식 기술이에요. 이게 두뇌하고 보통 두뇌하고 척추를 갖다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두뇌를 해부하게 되면 두뇌에서 여기에서 어떻게 척추 골수가 라인이 여기 척추 따라 쫙 올라가요. 그럼 척추까지 하면 기술이 안 될 때는 골수까지 이게 이식하는 건 힘들어요. 이게 안 해. 골 안 해. 보통 우리가 뇌 의식을 갖다 여기까지를 봐요. 그럼 어떻게 되냐? 몸을 갖다가 아예 갈아타요. 그럼 어떻게 되냐? 보통 이게 뇌만 가기가 보통 어디까지 하냐? 뇌에서 해가지고 여기 중추신경계에 여기까지 어떻게 척추까지 다 이게 적추해가지고 이식을 시켜. 이게 마지막 실험. 최종 이게 클론의 그 이식 기술의 마지막 실험이 어떻게요? 이게 지금 뇌하고 이게 척추를 갖다가 이식하는 게 이게 최고 마지막 기술이에요. 뭐 처음에는 한 개씩 클론으로부터 이식을 받다가 나 젊은 몸으로 되고 싶어. 그럼 두뇌하고 이게 중추신경계 여기까지 어떻게 적추를 해가지고 클론 20대나 17살짜리 클론 몸에다가 통째로 어떻게 옮겨요. 몸 전체가 이식이 되는 거예요. 이게 클론의 그 클론을 통해서 영생 산업에 이게 장기 이식 기술의 이게 마지막 기술이 어떻게 해요? 중추신경계의 이식 기술이에요. 뇌부터 해가지고 중추신경계를 갖다가 클론 몸에다 이식을 해봐요. 이게 마지막 기술이에요. 지금 그거 되나요? 제가 알기로는 성공했어요. 옛날에 이건희 회장님 때 한번 그 영화로 나왔다고 서복인가 뭔가 성공을 했어요. 근데 인간은 성공 안 하고 침팬지가 성공해요. 클론 침팬지하고 클론 침팬지 딸하고 침팬지 엄마하고 어떻게 돼요? 척추하고 여길 갖다가 어떻게 통째로 이식을 했어요. 우리나라에서 성공했어요. 이게 발표가 안 됐지만 예전에 한번 그 서복이 영화가 그 영화라고.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하나요? 그거 어떤 닥터가 했나요? 정확히 얘기해요. 닥터가 한 게 아니에요. 닥터가 한 게 아니에요. 정확히 따지자면 그 이식을 할 침팬지의 그 중추신경계 뇌를 갖다가 클론 침팬지에다 이식을 할 때 닥터들이 어떻게 한 몇십 명이 달라붙어요. 그럼 몇십 명이 막 메스 들고 막 이게 꿰매고 막 그런 거야? 아니에요. 자, 그 당시에 어떻게 하냐면 이게 우리가 보면 원격 수술 이게 한번 다큐멘터리 보면 뉴스 같으면 저기 지구 반대편에서 원격 수술을 하죠. 지구 반대편에 있는 외과 의사가 어떻게 해요? 전쟁에 있는 군사가 다리가 부러서 이걸 외과 수술을 갖다 로봇이 해요. 원격 수술을 하죠. 원격 수술을 하나요? 아니, 원격 수술이 아니라 여기다 AI 기술까지 첨가한대요. 그러면 이게 닥터들은 그걸 지켜봐요. 그러면 이게 뇌 하수체 신경계를 하나하나 다 이어야 돼요. 이거는 인간의 손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닥터들이 이걸 하네.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그 데이터를 갖다 AI에다 입력을 시켜요. 그 신경계를 갖다가 연결하는 그 경험치 데이터를 AI에다 해가지고 나중에 그 프로젝트에 어마어마한 그 외과 의사들이 참가를 해요.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원격 시동을 이게 그 실제로 신경계 하는 거 그걸 디지털 데이터 자료를 갖다가 어떻게 AI에다가 이거 갖다 저장을 해서 AI가 그걸 학습을 해가지고 나중에 AI가 수술해요. 그럼 AI가 사람 모양을 해가지고 막 메스 들고 막 이게 가위질 하나 안 그래. 어떻게 그 기계가 어떻게 생각하냐? 마치 이게 진해 비슷하게 생겼어요. 가재 비슷하기도 하고 진해 비슷하게 됐어요. 자, 뇌는 이렇게 옮겨가기가 쉬워요. 뇌 쪽에는 신경계가 이게 별로 없어. 자, 신경계가 다 어디에 가냐? 이게 중추로 해가지고 이쪽에 신경계가 다 퍼져. 그러면 여기 중추, 척추로 해서 신경계 퍼지는 거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연결을 시켜야 돼요. 이게 기술이야. 근데 인간은 그걸 할 수가, 인간 손으로는 그거 도저히 불가능해. 못해. 닥터들은 그걸 할 수 있어. 인간 닥터는 못해. 근데 데이터화한 거들 신경계 하나를 갖다가 어떻게 AI 로봇이 그걸 다 연결을 해요. 침팬지는 성공했어요. 인간은 아직 그 인상 실험이 안 된 걸 알고 있어요. 그 기계가 있어요. 꼭 지네같이 생겼어. 지네 가재같이 생겼어. 지네가 다리가 많죠. 그럼 그 다리에서 어떻게 여기에 다리가 있어가지고 얘가 척추를 딱 싸가지고 어떻게 척추에다가 침팬지 해가지고 다리가 많으니까 그 다리 같은 그 손으로 여러 개가 수많은 지네 같은 손이 나와가지고 어때요? 그 신경을 다 이어요. 수많은 그걸 빠른 시간에 빨리 이어야 돼. 그 한 땀 한 땀 있다가 그 시간이 되면 사람이 죽죠. 그럼 짧은 시간에 그거를 동시에 바로바로 이어야 돼. 그러니까 많은 그 AI 손이 필요한 거야. 그 수술손이. 그래서 지네 같은 손같이 생긴 거야. 이게 길게 수술대가 길게 생겨가지고 지네 팔이 막 굉장히 많이 섬세하게 많아요. 그럼 팔들이 딱 해가지고 그 척추를 갖다 감싸면서 어떻게 해요? 척추에 신경계 짜짜짜짜짜 하고 어떻게 해요? 다 일일이 그 신경 그 섬유질을 갖다 다 연결을 시켜요. 그 신경계를 갖다가. 그래야 성공해. 그걸 침팬지가 그게 성공을 해요. 이번 일 때 그 성공을 해요. 그게 성공하니까 나중에 이건희 회장이 그걸 갖다가 임상 실험 안 하고 직접 죽을 날짜가 얼마 안 되니까 바로 임상 실험 하다가 어떻게 해요? 서복이 나중에 CIA 애들이 어떻게 구출해 가요. 정확히 따지면. 이건희 회장의 클론을 갖다가 어떻게 돼요? 서복이 거의 15살 정도 됐을 거야. 그때 이제 수술을 하려고 했어요. 이건희 회장이 클론이죠. 서복 얘를 갖다 15살 때 수술을 하기 전에 어떻게 돼요? CIA 애들이 어떻게 해요? 클론을 갖다가 구출해가지고 미국으로 데려갔어요. 지금 살아있나요? 지금 살아있어요. 그냥 일반 미국 시민으로 지금 살고 있어요. 지금 이제 성인이 됐을 거, 이제. 시간이 꽤 지났으니까. 이제 20대가 아마 현재 그 서복이. 아마 나중에 서복이 한번 자기 정체를 드러내고 그때 이 얘기를 직접 한번 다큐멘터리 직접 만들 수도 있어요. 시대가 좀. 한번 끊고 할까요?